Salute to the heroes. 지난 6월 25일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Turn towards 부산. 11월 11일 부산에서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Stay strong.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보내드린 마스크 잘 받으셨죠? 2020년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 그런데 이렇게 보내기에는 아쉽지 않으세요? 그럼요. 2020년을 계기로 우리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서 국방 포커스! 오늘은 국방 포커스 연말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는요. 꼬마 6.25 전쟁 박사이자 외교관이죠. 이제는 꼬마라기보다는 숙녀로 불려야 됩니다. 올해 특히 바빴을 이 노병들의 손녀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공동단장이신 카람발 에이시아 양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전용사님들의 손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캠벨 에이시아입니다. 인상부터 든든합니다, 우리 단장님. 자,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바빴을 분들, 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던 분들입니다, 사실. 든든한 보온을 위해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발로 뛰시는 분들입니다. 와우, 국방 개그맨 비유가 딱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삼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25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정호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명림입니다. 2020년 올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죠. 잠깐만요. 자, 6.25 전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싸우신 이 귀한 분들을 위한 일이 왜 70년 만에 이제서야 사업추진회가 출범한 겁니까? 이거 좀 화가 납니다. 저한테 물으신 거죠? 네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60주년 때도 출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그런데 그럼 50주년에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이거 쭉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주년, 30주년. 국방 개그맨 삼촌 잠시 진정하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기념 사업회가 언제 출범했냐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더 특별했는데요. 제가 국민 서포터즈 단장으로서 설명해 드릴게요. 6.25 전쟁에는 총 317만 명이 참전했는데요. 현재 이들의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하세요. 네. 참전용사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가 마지막 10주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에이시아 양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하지만 팩트 체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개그맨으로서 이 국방 포커스는요, 절대 허위 정보나 거짓 뉴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회 위원회 위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에이시아 양의 설명 맞는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함께 지켜낸 70년,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를 비전으로 국내외 참전용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지난 1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또 보답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단합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국가의 중요성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심어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목표로 했던 주요 성과는 대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 의원님께서 6.25 전쟁 70주년 사업회의 올해 주요 임무와 역할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올해 이 특별한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성취했는지 성과와 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짚을 게 많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이제 오늘 자리하신 분들이 정말 든든한 보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처장님, 도대체 보훈이 뭡니까? 우리 A씨 양처럼 좀 어린 친구들이나 또 제 아이들이 보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설명할 수 있게끔 알려주십시오. 보훈이 뭡니까? 네. 사실 보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네. 보훈이라는 것이 훈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 훈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게 세운 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보답, 이것이 보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6.25 전쟁을 예를 들면은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린 그런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서, 또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라를 싸우셨으니까 그 덕택으로 우리나라는 지켜졌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6.25 전쟁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되찾은 분들, 또 나라를 바로 세운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은 희생들을 하셨으니까 예.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잘 정신을 개성하고 하는 이런 것이 보훈입니다. 이제 아셨죠? 알았습니다. 시아양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6.25 전쟁 70주년 이 사업 추진위원회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70주년을 맞아 이렇게 의미 있는 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 주신 우리 정부 국가보훈처 6.25 전쟁 기념사업위원회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네. 없습니다. 올 한 해처럼 대한민국 국민된 어떤 그 자각이라고 할까, 또는 의미를 깊이 느꼈던 적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는 너무나 막중한 것 같습니다. 70년 전 세계적인 대참사, 대비극을 맞아서 당시의 참전 용사들과 국민들의 희생과 인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의 바탕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안보와 평화를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 번영과 경제 발전, 그리고 자유수호와 민주주의, 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위상과 기여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그 소중한 토대를 놓았던 것이 바로 70년 전에 6.25 전쟁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당시 젊은 목숨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평화를 볼 때에 이 희생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러진 어떤 전쟁보다도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성공적인 계기가 바로 한국전쟁이었고, 그 증명이 오늘 70년 이후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추각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 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국민들이 이 한 문장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잊지 말자 6.25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은 세대로 치면 2.5세대가 지나간 세월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는 것은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런 세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괴리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억을 해야 된다. 후세대에게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은요? 네, 저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들고 싶습니다. 국가안보는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대비하는 국가, 그리고 투철한 안보의식과 국가 간호로 무장한 국민들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잊지 말자 6.25. Freedom is not free. 예, 정말 추각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70주년을 또 맞아서 특별히 다양한 프로그램 처장님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또 제한적이지만 행사가 추진이 됐죠.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잠깐만요. 처장님, 국방 개그맨의 원픽을 좀 말씀드리려고. 원픽 행사는요, 사실 6월 25일 저녁 서울공항에서 했던 이 기념 행사.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으로 시작이 됐죠. 이날 여기서 우리 지식 포커스의 또 정동미 대회가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복귀하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충성!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 뭉클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70년 만에 전우들의 유해와 함께 귀한 신고를 하는 이 노병들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거 듣고 저도 정말 울컥했거든요. 우리 에이시아 양의 원픽은 뭡니까? 네. 저는 제가 사는 부산에서 개최된 Turn Towards 부산인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전용사님들이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Turn Towards 부산이랑 그 전날 있었던 평화음악회 영상 링크랑 사진을 참전용사님들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니까 참전용사님께서 내년에는 꼭 같이 손잡고 같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이 기념사업 추진 성과, 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6.25 70주년 기념 행사는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기념식도 준비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상징물 전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인상 깊은 행사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의 기념식인데요.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국구전사자 유해 147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로 직접 맞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인상 깊은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에이시아 양이 말했지만 Turn Towards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또 그리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이런 행사를 또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준 유엔 참전용사분들께 그분들께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감동적이었다 하는 이런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이렇게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함께하는 추모와 평화의 장 마련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그 준비성에 우선 놀랐습니다. 준비성.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70주년 행사의 기본 방향이 국민과 함께였는데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세계와 함께하는 보훈 행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훈처와 70주년 의원회의
정말 좀 놀랐는데요. 이 추모와 기억, 연대와 평화를 국민과 함께를 위해서 세대와 계층과 남녀노소를 넘는 아주 다양하고 국민 공감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가 참전용사부 후손들 그리고 청년들을 포함한 그 어떤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하는 보훈이었고 또 하나는 미래와 함께하는 네.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청년들 지금 사실은 제가 6.25 전쟁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A씨양 발언을 보면서 네. 저보다 더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좀 많이 알지 않나 그런 좀 감동을 받은 그것은 바로 그 A씨양을 포함해서 이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네. 청년들의 공감을 받았는가 그런 점에서 미래와 함께하는 것도 올해 한 그 기본 정신이 아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올해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은 많은 국가원수들 또는 참전용사들 또 그 후손들이 한국에 자신들이 있지 않는 네. 찾아가는 이런 적극 보훈, 세계 보훈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시면서 네. 몇몇 참전용사들이 한국이 자신들이 있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예. 나라라는 것, 70년 전의 희생을 아직도 기억해 준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네. 그 장면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네. 다시 또 그런 상황 오면 나는 그때의 부름에 또 응할 것이며 오. 내 몸은 아마 다시 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나는 한국인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그 전선에 있을 것이다. 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네. 한국인인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그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시아 양이 이제 6.25 전쟁 70주년 기업하는 그런 사업의 국민 서포터 단장으로 임무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 네. 그리고 미래와 함께하는 또 감사를 잊지 않는 국가로 우리가 각인이 됐습니다. 처장님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기념 사업 외에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몇 개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국내 참전 용사분들이 84,000여 분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께 저희가 은으로 만든 감사 메달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역사이시고 우리의 불멸의 영웅이시죠. 네. 그 영웅분들께 사실은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의 뜻을 표할까 매우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네. 그래 고민 끝에 은으로 만든 감사 메달, 은화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것을 계속 보관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분들께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셨을 줄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6, 7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은 됐지만은 그래도 여러 그 위로연을 모시고 그 참전용사분들을 모시고 위로연을 이렇게 개최를 해서 그분들께 위로를 직접 해드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참전용사님들께는 마스크 100만 장을 드렸는데 정말 의외로 많은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유엔 참전용사님께 드리는 그 감사 영상을 뉴욕 타임스퀘어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도시의 영상을 송출을 했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륙별 광고 캠페인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We remember you, who gave us our present. Thanks to UN veterans. 네.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등등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참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좀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참전 용사분들이 생전에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10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이렇게 우리가 보답을 하는 거, 결국 국가와 국민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보훈을 포함해서 이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금 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4,000분이 생존해 계시고 또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8세이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는 안전이고 평화는 생명이며 보호는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나라의 미래는 결국 국가를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보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70주년 행사를 보면서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을 넘어서 복지 보훈, 돌봄 보훈, 한 분 한 분의 어떤 질병 그리고 생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고 자세한 그런 보훈과 어떤 돌봄 네. 그리고 복지 제공을 보면서 이분들이 노년에 나라로부터 이런 그 혜택을 받으시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가 조금 더 평안하고 편안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양분인 그들의 희생을 오늘의 국민들 네. 그리고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올해 70주년 사업은 정말로 저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뭐 사업 방향이고 네. 사업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장님께서 든든한 보훈 정책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매우 부드럽게 저희 보훈처가 더 분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국가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정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잘 전해진 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요. 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 그 유엔 참전 용사분들께 이제 마스크 선물해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였다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캐나다 방송국은 한국 정부가 6.25 전쟁에서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들에게 약 3만 5천 매의 수술용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러한 선물은 참전 용사들과 같은 고령자들이 이 코로나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때 한국 정부가 특별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흔히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참전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고 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실한 마음의 선물이라고 이 방송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22개 참전국의 많은 참전 용사들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약 70년이 벌써 지났는데 한국인들은 여전히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참전 용사들뿐 아니라 벨기에 국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감사의 전화를 하셨고 미국 보훈부 장관과 국무장관, 주한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 등 많은 분들이 편지와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 마스크 보훈 의견은 올해 한국 PR 대상 해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네. 최고의 해외 홍보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뭐 문화도 언어도 다른데 이 진심이 전달됐다. 우리 시해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참전 용사분들이 시해양을 손녀로 생각하는 이유. 네.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네, 영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참전용사님들을 3학년 때부터 계속 어디든 항상 만나러 갔었어요. 항상 에티오피아나 그리스, 벨기에 등 언어가 안 통하는 참전용사님을 봤었을 때는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몸짓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참전용사님이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비록 말로, 언어로는 안 통하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아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사연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70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손을 내민 22개의 어떤 참전국가의 특별한 인연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참전국이 소중한 나라니까 그런 인연은 반드시 지켜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국방 지식의 늪,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스트리트 파이터, 원코인 챔피언인 나 정동미, 지포를 통해 쌓은 지식들로 반드시 이겨주겠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제가 대인님보다 6.25 전쟁 지식은 더 많을걸요? 오케이, 첫 번째 라운드는 시아 양이 먼저 골라봐요. 대위님,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당연하죠. 그러면 전쟁 중에서는 아유, 전쟁터에도 야전병원이라고 있는데 몰랐구나? 아니요, 당연히 알고 있죠. 6.25 전쟁 당시 인도에서 야전 병원을 파견했었거든요. 인도의 제60 야전병원. 총탄에 빗발치는 최전방 고지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 당시에는 부상자를 후송하다가 의료 요원 2명이 전사하기도 했을 정도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건 의료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시아 양, 그럼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의료지원부대도 알죠?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아이, 그 스웨덴 적십자 병원이잖아요. 1950년 9월 176명의 의료진과 함께 도착한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인천 상륙작전과 총반격작전에 투입돼 부상 장병들을 치료했는데요. 1950년부터 1957년 귀국 전까지 6년 6개월 동안 1,124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주었답니다. 아, 우리가 스웨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뭔데요? 저기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아시죠? 네.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운 게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근간을 마련해줬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스웨덴 야전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의 딸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6.25 전쟁 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는 태국. 6.25 전쟁 발발 5일 만에 4만 톤의 쌀을 지원해주고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달려와준 나라 태국. 1950년 11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한 태국군은 부상자 수송과 물자 수송은 물론 전략적 요충지였던 포크찹 고지에서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데요. 당시 그 용맹한 모습 덕분에 별명까지 생겼는데 뭘까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바로 리틀 타이거!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무려 20년 동안을 한국에 남아 지켜줬다고 하네요. 20년이요?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는데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 맞습니다. 미국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두 번째?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군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지난해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맨 할아버지는 2015년 한국을 찾아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고요. You don't really know how I feel about this, but my ashes will be here. 또 제가 영국군 참전용사님을 직접 만난 거 아시죠? 지금도 SNS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고던 페인 참전용사님은 19살 때 영국 해병 특공대원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셨어요. 비 내리듯 쏟아지는 폭탄과 총알 속에 전우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데다가 혹독한 추위까지 더해져서 그 당시는 떠올리기도 고통스러운 날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한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참전 용사님들 직접 만난 건 내가 못 이겨. 졌어요. 오케이. 우와! 제 별명이 꼬마 민간 외교관이자 참전 용사님들의 손녀잖아요. 6.25 전쟁의 역사와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 이야기들을 알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좋아요. 우리 오늘 의미 있는 좋은 승부 펼쳤으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전쟁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훈하는 것.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전 세계 참전 영웅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아양, 우리 마지막 인사 함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아, 참전 용사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그 시아양 오해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정말 진한 감동이고요. 이 고마운 마음과 인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22개국 그 참전국 외교 사절단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처장님, 6.25 전쟁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떤 회의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면서요. 예, 궁금해집니다. 70년 전 참전한 나라들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거지요. 우리가 피 흘려 지키는 그 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줬다. 네. 그래서 그 보람이 있다. 피 흘려 지킨 보람이 있다. 네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돌아간 이 모습을 보니까 6.25 전쟁을 매개로 한 이 참전국과의 관계를 그냥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게서는 안 되겠다. 네. 좀 시공간적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 시발점이 지난 11월 10일 날 부산에서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참전국 본부 장관들, 룩셈부르크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관급이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돼서 대사들 위주로, 주한 대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참석을 회의를 진행돼. 그러나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들고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4가지 주요 내용이 있는데 참전 용사님들의 그 공적을, 희생을 잘 계승하자.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간의 교류를 후손들 간의 교류를 잘 하자. 세 번째는 미래 세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공조 체제를 잘 구축하자. 그리고 이제 보훈 업무가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보훈 업무에 대한 정보 교류를 잘 하자. 이렇게 4가지 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모임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 모임을 계속해서 열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엔 참전국 대표 회의를 이제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 보훈 외교도 더 펼쳐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참전국 간의 협력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유엔국 대표 회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처장님께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까 보훈처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22개 유엔 참전국은 6.25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희생하며 헌신한 일종의 피로 맺어진 혈맹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들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나 보훈부 장관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소중한 외교 자산이자 전쟁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턴 투어드 부산 같은 정부 공식 행사와 병행해서 정기적인 회의체로 발전시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이런 거대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네요. 예.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 우리가 지금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장님, 특히 지속적인 기억과 기념으로 위한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6.25 전쟁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억돼야 되죠. 돼야 되고 올해도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분들이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69, 12만 2,609분이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네. 이분들이 유해를 찾아서 가족분들께 돌려드리는 이 사업을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네. 1260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을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저희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와 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12609번째 배지를 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국가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그분들을 찾겠다. 네. 그분들을 잘 모시겠다 하는 네. 그런 실천의 다짐 이걸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국 영웅 롤콜 캠페인이라고 호국 영웅들에 대한 이름을 일일이 다 한 번씩 부르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또 미등록 참전용사 찾기 캠페인. 아직까지 참전용사이시면서도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6.25를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집 방송과 기획 보도를 이렇게 잘 꾸며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그런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12609 이 의미를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속 시원하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아직도 가족과 또 그 그리운 부모님 품으로 못 돌아온 우리 호국 영령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런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고요. 박 교수님, 이렇게 이제 기억과 기념을 위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 오늘의 과제를 확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성공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번영, 자유,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희생 위에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과거 현양, 과거 부분, 그리고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기억받는 것을 많은 그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 방송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네. 오늘의 세대에게 일깨워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애국심, 어떤 젊은 그 나라 사랑 정신, 그것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희생과 헌신의 계승이라는 것이 결국은 올해 70주년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것이 미래 보훈과 세계 보훈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세대와 교감하고 소통을 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젊은 공감을 끌어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초장님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 감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나라로 바꿔주신 분들, 네.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로 바꿔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감사하게 됨으로써 저는 6.25 전쟁 70주년의 가장 큰 의미가 한국이 드디어 세계 보훈, 국제 보훈을 위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네. 감사할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굉장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또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다양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올해가 이제 70주년이라고 올해만 딱 하고 끝나는 건지 위원님 기념 사업에도 뭐 이제 연말에 해산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까지 일단은 하고. 그럼 내년 6월까지 하고 딱 끝입니까? 처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주 그 국방 개그맨께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주는데 물어봤습니다. 예.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활동은 내년 6월까지는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6월까지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기념 사업은 계속됩니다. 특히 2023년이 되면 정전 7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이어갈 것이고요. 특히 금년도 70주년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교훈도 또 얻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 잘 발전시켜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보람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요. 네. 혹시 특별하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계신지 네. 앞으로 이런 기념 사업 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네, 정말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사업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년에도 이미 많은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체 사업들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몇 차례 했는데요. 줌을 활용해서 그런 국제 학술 회의를 했었고 또 참전국의 사회 역사 선생님들이 참가하는 월드 콩그레스라는 그 회의도 했었습니다. 예. 국제 학술 회의는 박명인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셨죠. 제가 생각에는 어떤 대면 회의 못지않게 아주 효과와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 대체 사업들을 네. 많이 발굴해서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그런 행사들, 사업들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애써주시고요. 6.25 전쟁은 뼈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보훈 외교라고 하는 큰 자산을 또 남겼고요. 그리고 더불어 혈맹, 또 가치동맹으로 이어가는 한미동맹의 탄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서울과 워싱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열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요 패널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 등등 어떤 의제가 이렇게 논의됐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좀 그렇게 의미 있는 회의에 초청받고 참석할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제가 그날 가장 먼저 놀란 것은 그 보훈과 안보, 과거의 혈맹과 현재의 동맹이 같이 만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의 보훈처 장관님, 보훈 담당 장관님 최고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양측의 국방 담당 책임자들도 네. 함께 해주신 회의를 보면서 저한테는 그런 회의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제회의를 많이 참가했지만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논의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신 구상을 보면서 조금 이제는 과거의 혈맹을 넘어서 네. 미래의 어떤 한미동맹 그리고 세계 평화까지 네. 크게 이렇게 비전에 담고 있으신 걸 느꼈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날 느낀 것은 함께 희생을 치른 혈맹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세계의 보편 가치를 지켜온 그러한 그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동맹이었나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저장님과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래 그동안 저희는 6.25 전쟁에 대해서 6월 25일 전쟁의 발발을 한국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해 왔는데 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유엔 참전의 날을 만들어서 이 전쟁이 유엔의 최초의 집단안보이고 네. 유엔의 가장 성공적인 어떤 평화수호 행위였다. 이것은 이 세계 함께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올해 보훈처의 노력으로 이젠 유엔군 참전국 대표회의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앞으로 아마 6.25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보훈 동맹 행사는 네. 이제는 유엔 세계와 함께하는 그러한 국제 보훈 행사, 네. 국제 동맹, 네. 국제 평화수호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올해 70주년 행사는 아마 보훈처가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국제 보훈으로의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도 되새겨보고요. 또 한미동맹의 역할 그리고 또 기여를 재평가했고 더욱더 한국의 평화 정착 또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 의원님 이렇게 70주년에 매주 좋은 성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적 어떤 관심 제고가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또 뭐 80주년이다 하면서 특별한 시점을 기념하는 어떤 이벤트성 위주의 사업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서 가까운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또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보여주는 이벤트보다는 국민들과 공유하는 감성 콘텐츠를 집중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성 콘텐츠. 너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처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고 지금 의원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 제고와 또 보훈 외교를 또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국민 관심 제고, 보훈 외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민 관심 제고는 저는 정말 이것이 국민들의 애국심 함량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보훈처 업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쟁기념관이나 독립기념관 같은 그런 류의 기념관이 약 90여 개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이 기념관을 네. 우리 온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한다면 뭔가 가슴에 찡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그 기념관들이 그런 그 국민들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자체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국민들이 기념관을 1년에 한 번씩 다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네. 이게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안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늘 우리가 핸드폰 모바일을 이용해서
늘 접할 수 있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고 또 보훈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묘지도 우리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국립묘지도 가면 뭉클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더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거 그치지 않고 그 방문할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더 찡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활동들을 한다면은 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훈 외교는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외교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보훈의 외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시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또 더 감사를 표시하고 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자연스럽게 외교 수단이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참전 용사님들께 우리 에이시아 양처럼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네.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의 뜻을 계속 표시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대상이 참전 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또 정전 이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근무한 유엔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 참전 용사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이제 대상을 좀 옮겨서 그분들과 일정 부분 교류를 하는 그런 계획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체계적으로 네네.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 얘기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 성과 그리고 추진 과제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조언이라든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안보와 보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존재해야 자유민주라는 우리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국가 번영과 국민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6.25 전쟁 기념 사업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 및 선양 행사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과 우리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또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IT 기술력과 한류라는 문화예술 능력이 출중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신기술과 예술적 소양을 발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 또 미래 세대 스스로가 국가와 안보를 중요시하고 행동하는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노력에 보훈 업무가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네. 올해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첫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로서 필라델피아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미국 제항군인의 맞아서 방문을 하고 헌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후에 급속한 발전을 하고 번영을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70년 전에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것, 현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보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보훈, 또 후손들도 잊지 않고 챙기는 계속 보훈, 네. 동시에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는 통합 보훈,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 올라서는 계기가 바로 6.25 전쟁을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보훈, 국제 보훈, 네. 선진 보훈의 그런 좀 모범적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70주년 행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장님 한 말씀. 네. 저는 6.25 전쟁이 지금 정전 상태인데 보훈처장으로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4가지 면에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첫째는 참전 용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삶을 더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분들의 공적을 다음 세대가 잘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22609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서 가족분들의 품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넷째는 미래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4가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스페셜 게스트 에이시아 양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참전용사님들께 직접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보훈처가 다양한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획했고요. 또 행사도 직접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 관심이 더 증대됐으면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그 보훈 정신이 잘 계승되고 함양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서두에서 차장님이 말씀하신 6.25 전쟁 70주년 의의 다 기억하시죠? 네.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외쳐주시겠습니까? 잊지 말자. 6.25.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 결산 3번째 시간을 맞아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국방 포커스를 찾아올 특별한 손님은 와우, 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님.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밝히는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채널 어른.